경연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부산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부산 경주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노렸었던 홍석한 경주도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요. 금일은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강급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급자들이 2명이 출전하는 경주가 있어요. 그 경주에서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일 홍석한 노렸었던 것처럼 과감하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급자들의 선정 가능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부산 경주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전일 오기호가 무리하게 선행 나섰다가 홍석환에게 잡히면서 배당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준일은 몸싸움에 밀려서 힘든 경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두 선수가 전략적인 탑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은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이란 점에서 정면 대결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최입형인 김준일보다는 오기호가 금일만큼은 고재준, 송현이 활약이 나가면서 넘어서게 된다면 자신감 있는 경주 운영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준일이 오기호를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준일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파업하드 선정 가능성까지 양분해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신동현 전일도 여유가 있었는데 금일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호의 선행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김원호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오기호가 상당히 좀 힘든 경주가 된 상황이었었어요. 그 점 때문에 김원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신동현 철저하게 몰고 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홍석환과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을 먼저 우선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원호의 선행감만 좋다면 홍석환 챙겨줄 리는 없기 때문에 지켜주면서 김원호 짧은 승부 펼쳐나가는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조봉철 전일 힘든 경주를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여유있게 직선에서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컨디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봉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하동성의 선행 활약이 나가고 뒤는 김지광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동성이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특성급 저력 있는 조봉철과 김지광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누가 변수 같습니다. 이누가 긁어버린다면 하동성 믿다가 조봉철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비파업 이윤호와 구동훈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 권혁진하고 윤현준 타이밍만 맞는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은 배당이 없을 것 같아요. 나와도 1.1배나 1.2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현준 머리냐 권혁진 머리냐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을 써야 되는 윤현준을 상대로 권혁진 직선 취입 전문입니다. 취입 전문인 권혁진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윤현준은 이창만 해도 충분히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맞대결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경주하고 6경주는 본문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산 경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전일 오기호 집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김원호를 믿었었는데 김원호가 어중간하게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힘을 쓰다가 결국 홍석환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일 오기호가 빠지게 된다면 홍석환하고 하동성 노려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중했죠. 40배가 넘는 배당을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중에 성공하신 것 같았었는데요. 금일은 오기호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준일과의 타협이냐 아니면 정렬 대결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선수들과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파업하지 않았었던 도안하고 세종팀, 파업했었던 대구, 창원, 일산, 김해 쪽 선수들이 맞대결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오기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이 좀 체구가 작아요. 185 키가 헐칠한 오기호를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타협 가능성이 먼저가 될 것 같아요. 1번하고 7번입니다. 1번하고 7번 쪽에
1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기호가 도안팀에서 고재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고재준은 김연경하고 훈련한다라고 써놓긴 했는데 두 선수가 일단 훈련 파트너 있는 거 이긴 맞는 것 같아요. 고재준이 때려주고 오기호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도안팀 완승이죠. 1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재준을 직접 달고 때려도 타이밍만 맞으면, 전일은 타이밍도 없는 상태에서 때리다 보니까 잡혔습니다만, 금일은 타이밍만 맞는다면 고재준 충분히 지켜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재준이 때리고 오기호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도안팀 완승이죠. 1번과 4번 정도는,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체구는 작습니다. 하지만 김준일이 송현희의 선행을 활용해 나갑니다. 6번하고 7번이 가능하죠. 여기에 2번하고 3번이 막해 나가면서 충청권 선수들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고재준이 넘어서다 퍼지면서 1번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송현희의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준일의 직선 취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발주도 괜찮은 2번 이만직이 쫓아갑니다. 7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 6하고 7, 2는 1번과 7번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은 경주가 꼬였습니다. 하지만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오기환 올등한 것 같아요. 타협 가능성, 강급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1번, 4번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하고 6번도 나올 수 있죠. 7번하고 2번까지는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파파들 협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신동현 전일 몸싸움에서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체구가 183이다 보니까 찍어 누르면서 여유있게 우승을 찾아 나갔었는데, 신동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금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신동현이 지역 선배 1번 김원호를 활용해 나가면서 지켜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원호가 어설픈 작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김원호 믿었었던 오기호가 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오기호의 뒤를 김원호가 막혀 나갔었더라면 오기호가 경주를 편안하게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김원호가 앞장서다 보니까 오기호가 나가지도 못하고 또 타이밍을 뺏기다 보니까 힘겹게 힘을 쓰다가 고전 연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김원호 활약이 나가면서 신동현이 활약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원호 앞선에서 딱히 희속을 될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괴롭히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신동현과 김원호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원호 전일 봐서는 끝까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홍석환이 직선에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때문에 아무래도 넓게 본다면 충청권 협공이죠. 이번 홍석환이 지금 유선에서 훈련하다가 훈련지를 인천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선배이긴 합니다만 과거 충청권의 대부였어요. 충청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신동현과 홍석환의 전략적인 연합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3번과 5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원호의 선행감만 좋다면 신동현이 몰가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3번, 1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5번입니다. 경제 중심 단연 돋보인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3번, 1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3번, 5번, 1번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려본다면 여민호, 홍석환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 5번,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호가 솔직히 불안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원호 앞선에서 김원호의 타이밍을 뺏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시속감 타이밍만 잡는다면 시속감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홍석환의 직선 취입발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조봉철 전일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갔어요.
타이밍을 좀 빼앗겼죠. 마크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싸움까지 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는데 끝까지 넘어서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럼 조봉철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조봉철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의 입장에서는 하동성의 선행활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 괜찮습니다. 타이밍 잡으면은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는 비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5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1번과 6번과 5번의 전략적 연합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6번, 5번보다는 1번 김지광이 먼저인 것 같아요. 특선에서 내려와서 우수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날카로운 추비라든지 몸 상태만큼은 빼앗는 작전만큼은 능한 김지광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6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단연독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하동성의 선행감이 좋다면 조봉철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아무래도 지역 선후배를 아는 점에서 지켜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6번과 5번 정도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6번과 1번 쪽이 매우 기대되는 단연독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만 변수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번 이인우가 전일 선발에서 올라와서 첫 경주였어요. 타이밍 제대로 잡았는데 희속감은 괜찮았습니다. 금일도 이인우가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분명 대부분의 선수가 파업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구구동호는 파업하지 않았었죠. 이인우도 파업을 하지 않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인우가 때려주고 구동훈이 이번에 뒤를 끌어내든지 초반부터 뒤를 물고 가면 작전 펼쳐 나간다면, 조봉철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구동훈이 몸싸움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절친하긴 합니다만, 파업과 비파업으로 확실히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친분을 떠나서 경주에서는 확실하게 냉정해질 필요가 있죠. 게임이라는 점에서 냉정해진다면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조봉철이 퍼지면서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봉철의 힘을 한번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성이라면 또 하동성을 활용해 나갈 수 있고 김지광까지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된다는 점, 그러니까 쉽게 간다면 한 방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5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호수급 4경주입니다. 특선에서 내려온 권혁진하고 윤현준의 맞대결 경주를 아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 선수 기량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윤현준이 전일은 최병일 견제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은 권혁진을 견제에 나설 것 같은데, 추입 전문이죠. 과연 권혁진을 윤현준이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권혁진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실격 처리로 인해서 아쉽게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저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받아가는 작전에도 상당히 능하다는 점, 윤현준이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진이 막혀 나간다면 전 추입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전 복승의 중심은 한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혁진의 직선 추입발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못 딸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가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복승은 배당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부산 경주 특성상 1.2배나 1.1배, 그러니까 극접배당은 1.1배까지 아무래도 1.2배 정도 복승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쌍의 머리는 그래도 권혁진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7번 쌍복 승부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5번, 7번 쌍복 한 방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5번하고 7번이 맞달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뒤는 공태욱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2번이라든지 7번하고 2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복은 단방인 것 같고 5번의 추입 빨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3복승까지 공태욱까지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방은 복승의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부산 우스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진영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괜찮은 박진영을 중심으로 후착을 찾아야 되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도 살펴보면 박진영을 중심으로 김인남 있죠, 이규백 있습니다. 이길섭 있어요. 박성호까지 파업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는 주효진하고 노태경밖에 없습니다. 박진영이 노태경을 몰고는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를 전일 조봉철이 챙겨 나갈 것처럼 금일도 확실하게 챙겨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쉽게 간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하고 1번입니다.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분명 노태경이 힘을 쓸 것 같은데 노태경도 요즘 들어서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간다면야 6번과 7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경이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라는 점에서 파업했었던 박진영 특성급에서 파업 안 했었던 선수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간극까지 됐습니다. 확실하게 박성호를 챙겨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1번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 6번하고 7번, 6번, 1번 깔끔한 승부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박진영이 좀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노태경이 때립니다. 주효진이 마크에 나가요.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번 편성 7번과 2번이라든지 박정이 퍼지면서 7번과 1번 13기 동기생의 완승으로도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감한 작전이라고 한다면 7위하고 7-1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 박진영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저는 6번과 1번으로 승부 보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병일이 전일 윤현준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편성 상당히 좋습니다. 최병일 있죠, 배수철 있습니다. 여기에 김종력 있어요. 임영환까지 아무래도 파업했었던 선수들이란 점,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라고 한다면야 장인석하고 고종인, 파업 철회했었던 김종현 3명의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명의 선수가 뭉쳐서 경주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수철이 총대 매죠. 최병일이 막혀 나갑니다. 김종력이 후미 견제 나가고 임영환이 앞선에서 끌어주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장인석, 고종인, 김종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수철의 산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최병일의 직선 취발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이에요. 금일만큼은 최병일, 배수철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배수철도 시속감 좋아요. 그 점 때문에 버텨내는 2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2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수철이 긴거리 승부로 퍼지면 아무래도 부산 경주 특성상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김종력이 따라갑니다. 2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5번이에요. 두 차권 2번과 3번 쪽에, 2번하고 3번 쪽에 먼저 우선 하시되 2번, 5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장인석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고종인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인석이 때려주고 고종인이 몰고 갑니다. 김종현이 나가면서 후미권에서 배수철을 건드려요. 그렇게 된다면 고종인이 장인석 활이 나가면서 직선 취발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7번과 1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최병일이 외선에서 날라오죠. 7번과 2번 정도는 7-1하고 7-2입니다. 7-1하고 7-2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수철이 타이밍 잡기는 상당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최병일이 넘어설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이죠.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김종력까지 불러들이는 2번과 5번이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싱 경륜항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와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항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